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10대 보는 라디오 1년 장소의 우사기입니다. 2020년 4월호 V점프 손에 넣었습니다. 이번 호도 유희왕 카드 때문인지 잡지책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유튜브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영어 번역 스캔본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도 없는 거고요. 무엇보다 1어를 영어 그리고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거쳐가는 것보다는 1어를 한 번에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쪽이 저는 조금이라도 더 내용 전달을 정확하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구입을 해서 직접 번역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전달하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1어, 원어로 전달하는 제 쪽이 조금은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7화 내용 정리하기 전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드래곤볼 원작은 물론이고요. 드래곤볼 슈퍼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7화까지의 모든 내용이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스포일러도 원치 않으신 분은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7화까지 모두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료수와 과자는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7화 내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아직이시라면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57화는 스토리상 진행보다는 상황 정리의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는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요. 매우 흥미롭기 때문에 내용 정리를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화에 이어서 Z전사들은요, 계속해서 모로의 부하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50의 유년기 때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손오공이 레드리본군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부르마가 드론 같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손오공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화도 드론과 연결된 모니터로 신전에서 부르마 등은 Z전사들의 싸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생뚱맞게 2페이지나 이런 필요없는 장면들을 사용을 했을까 싶었는데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영상 조금 뒷부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싸움, 크리링과 윰바입니다. 윰바는 항상 그랬듯이 큰 등치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회전 공격을 하기도 하는데요. 무엇이나 잘라버리는 크리링의 원반 모양의 기원참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원참도 모두 튕겨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윰바의 공격은 회전이 빠르고 윰바의 몸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겠죠. 손오공과 마찬가지로 가메하메하로 시작한 크리링이었지만요, 기원참이라는 것은 자신의 대표 기술 중 하나가 되었고요. 기원참의 위력도 상당하기로 유명하죠. 윰바는 크리링의 기술이 전혀 먹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곧 크리링이 기원참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크리링의 손이 비추어지고요, 크리링의 손가락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원참의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의 움직임만 보면 야무치의 조기탄도 생각이 나고요.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프리저의 기술과도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손오공과 프리저의 싸움에서도 손오공이 프리저의 기탄을 유도해서 프리저 자신을 공격하게 만든 적도 있는데요. 윰바도 손오공과 비슷하게 기탄을 유도해서 크리링의 기원참이 크리링 자신을 공격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크리링도 당하는 건가 싶었지만 당한 크리링은 크리링이 아니라 크리링의 잔상이었습니다. 진짜 크리링은 윰바 뒤에서 가메하메하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가메하메하로 윰바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다른 만화이긴 하지만요, 개인적으로는 나루토 보면서 가장 싫었던 게 이 잔상이었습니다. 무슨 공격만 하면 잔상이나 나무 토막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짜증 유발이 상당했고요. 드래곤볼 자체도 손오공 유년기 때는 잔상과 잔상 비슷한 기술들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는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Z전사들이나 악당들은 대부분 고수들인데 이런 잔상 따위에 당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다음 싸움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무천도사와 3명의 여자 악당들의 싸움입니다. 저번 화에서 무천도사는 이 3명의 여자 악당들에게 반하게 되고 크리링을 혼자 남겨두고 무천도사는 떠나게 되죠. 크리링이 윰바를 무찌른 후에 멀리서 이 여자 악당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바로
무천도사를 향해서 변태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던 것입니다.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무천도사이니까 뻔하죠.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크리링은 무천도사를 도우러 무천도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무천도사는 이 3명의 여자 악당들에게 당하고 있었고 크리링과 또 독자들인 우리도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우리를 대신해서 크리링이 무천도사에게 물어봅니다. 우주 서바이벌의 지렌과의 싸움에서 무천도사가 보여주었던 무의식의 극이 비슷한 움직임을 사용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질문에 무천도사가 말하기를 그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하는데 혹시 나에게는 어떠한 사심이라도 있는 것이란 말인가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크리링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가 문제인지 딱 봐도 알죠. 하지만 정작 본인 무천도사만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무천도사도 이것인가 싶었는지 눈을 가리고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요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주 서바이벌 힘에 대해서 무천도사와 지렌의 싸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금이니까 말하지만 당시에 그 싸움을 보고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천도사가 어떻게 지렌과 싸우나. 부활의 F 때의 무천도사의 활약도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었는데요. 지렌과의 싸움을 보고 이것은 뭐 벨붕 수준을 뛰어넘어서 수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 화를 보고요 무천도사에 관한 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만화책으로는요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8권입니다. 지렌과 손오공의 싸움에서 지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손오공을 향해 무천도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강함이란 무엇이냐? 강함이란 힘이냐? 강함이란 전투력이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냐? 베지터인가? 프리저인가? 그리고 무천도사는 지렌에게 달려들며 무의식의 극이 비슷한 것을 보여줍니다. 손오공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무천도사의 움직임을 보고 놀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비루스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무천도사의 대답은 의외로 겸손했습니다. 내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나도 아직 멀었다 라고 말이죠. 우이스도 무천도사를 보고 무의식의 극이 움직임은 아니지만 연공, 그러니까 연륜에서 나오는 깨달음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천도사가 힘만 비교했을 때 손오공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약한 것은 확실하지만 강함이라는 것은 무천도사가 말한 것처럼 힘으로만 또는 전투력만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천도사가 강해진 것을 보면요. 아니 다시 말할게요. 무천도사가 강해진 것처럼 느끼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확실히 그동안 무천도사도 모르고 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화도 처음 읽었을 때는요. 야 작가 진짜 집요하다. 언제까지 무천도사 벨붕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가 싶었는데요. 몇 번 더 읽어보니까 토리야마와 토요타로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조금은 감이 오더라고요. 이것은 드래곤볼 슈퍼에서 우리에게 끝없이 설명하고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강함이라는 것은 힘뿐만이 아니고 전투력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래곤볼 슈퍼의 강함에 대해서 예전에 영상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혹시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봐주세요.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무천도사는 눈을 가리고 3명의 여자 악당들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좀 벨붕. 무천도사는 3명의 여자 악당들에게 은하 형무소에 돌아가라. 죄를 갚을 수 있다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라. 라면서 설득을 하지만 예상대로 그녀들은 화만 내고요. 3명이 합체를 해서 거대한 한 명이 됩니다. 합체하는 모습을 만화에서 보여주지는 않지만요. 드론으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오룡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3명이 합체했다고 말이죠. 아까 영상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왜 생뚱맞게 드론 설치하는 장면으로 2페이지나 사용을 할까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직 확실하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다던가 했을 때 곤란한 부분은 이렇게 스킵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 3명의 합체가 퓨전은 아니겠죠. 퓨전은 2명이 퓨전을 하는 그 포즈가 있잖아요. 뭐랄까요, 드래곤볼 슈퍼에서는 앞으로 3명도 합체를 할 수 있다 하는 떡밥일까요? 손오공, 베지터, 브로리가 합체를 해서 카카 베지로리?
여자 죄수 3명이 합체를 하자 등치가 엄청나게 커지고요. 더 이상 무천도사와 크리링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리링과 무천도사도 자신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바로 숨기 시작합니다. 무천도사와 크리링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싸움은 천진반과 차오즈. 이들은 예전에 제6 우주에 있었던 마게타와 비슷하게 생긴 비크라 코이타라는 제수와 싸우게 됩니다. 예상대로 강철과 같은 몸집에 천진반의 공격이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곧 천진반은 마게타와의 싸움을 기억을 하게 되고 이들에게는 무슨 약점이 있지 않았냐 하면서 차오즈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차오즈는 곧바로 이야기를 하죠. 바로 나쁜 말들이 이들의 약점이다. 그리고 차오즈는 곧바로 천진반에게 욕을 해봐라 하고 권하지만 천진반은 진정한 무도인이고 머릿속에 욕은커녕 마음속에 악한 부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겠죠. 그럼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욕은 돌머리였고 비크라 코이타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진반 입에서 나온 욕은 ჰ약한 대부였습니다. 일본에서는 ჰ약한 대부라고 하면 아주 무거운 뚱땡이를 가리킵니다. 햅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자를 읽으면 백관이 되겠죠. 이것은 100개의 관이라는 이야기이고 관이라는 것은 옛날 일본에서 사용되었던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동전 1000개의 묶음을 말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런 모양이겠죠? 대부라는 것은 보기 흉한 뚱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백관 뚱땡이라고 해도 부르마도 이야기를 하지만 375kg라고 합니다. 분명 인간에게 이 375kg 뚱땡아 라고 하면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요, 훨씬 더 무거운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메탈맨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욕이 되겠죠. 천진반의 욕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차오즈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 귀여운 얼굴을 하고 차오즈가 어떤 욕을 할지 참 기대가 컸는데요. 우선 문어라고 하면서 선방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추가 공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폰코츠노 우스라 톤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폰코츠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고요. 쇳덩이 녀석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아마 쓸모없어진 고철덩어리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스라 톤카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말장난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머리가 모자르다, 그러니까 머리가 비었다, 머리가 가볍다 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크라 코이타라는 녀석은 무겁잖아요. 무거운 녀석에게 너는 무겁지만 머리는 비었기 때문에 가볍다 라는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분에 못 이긴 비크라 코이타는 쓰러지게 됩니다. 차오즈의 완승이에요. 만약에 예전에 제6 우주편이 없었다면 차오즈와 천진반으로 절대로 쓰러뜨릴 수 없는 적이었겠죠. 무엇보다 차오즈가 실전에서 누군가를 쓰러뜨린다 하는 것은 처음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차오즈! 다음 전투로 가볼게요. 인조인간 17호, 18호가 등장을 하고 무시무시했던 세븐3가 뭐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죠. 과연 이들의 싸움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세븐3와 시모레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막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모레카와 세븐3가 가엽게 느껴지기까지 하네요. 결국은 대책이 없다 생각했는지 모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로는 쓰러진 세븐3의 머리통을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피코로 대마왕이 천진반의 머리통을 잡고 손오공을 협박했던 그 장면과 매우 비슷하죠. 저는 처음 이 장면을 보고 모로가 이제는 세븐3도 필요 없으니 죽여버리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했었는데요. 의외로 세븐3를 회복시키라면서 시모레카에게 던집니다. 토요타로가 단순하게 트레이싱을 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암시나 복선을 보여주려고 한 건지, 혹시라도 후자라면 세븐3도 언젠가는 Z전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가능성만 보자면 아무래도 전자겠죠. 하도 트레이싱만 하고 있는 토요타로여서 우리는 모로가 매우 익숙하지만 Z전사들은 여기서 모로를 처음 보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모로의 길을 느끼게 되고 소노바는 그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수의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가득한 사악한 기라고 말입니다. 모로는 주위를 둘러보고 손오공과 베지타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손오반이 말하길 이 둘은 반드시 강해져서 모로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올 때까지 지구를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다. 라고 말이죠. 모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여기저기 있는 별은 흔치 않다면서 한 번에 지구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아까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간보가 나섭니다. 원래 은하페트롤에 수감되어 있던 죄수들은 사간보의 부하들이었고요. 사간보가 모로의 수하로 들어가는 바람에 모두가 모로의 부하들인 것처럼 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모로와 사간보는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사간보가 이 강한 죄수들을 데리고 있는 것을 보면요, 사간보 역시도 어느 정도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모로에게 사간보는 자신의 부하들이 당했다면서 자신이 싸우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모로는 자신의 힘을 사간보에게 나눠주며 알았다고 합니다. 대신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죽이지 말라고 하고요. 제트전사들끼리 서로 길을 나눠준다던가 심지어는 손오공이 죽어가는 프리저에게 자신의 길을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로가 사간보에게 준 것은 단순한 기가 아닌 것 같아요. 사간보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사간보는 진짜 헐크처럼 근육 모드로 등치가 커지게 되고요. 17호를 공격합니다. 17호가 사간보를 막을 수 없게 되자 18호도 합세를 하고 18호 역시도 사간보를 막을 수 없게 되자 피콜로, 손오반, 자코까지도 합세를 합니다. 하지만 사간보 역시 다른 차원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17호와 손오반은 사간보의 단 일격에 쓰러지게 됩니다. 단 일격이요. 자코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간보가 아니라면서 벌벌 떱니다. 피콜로, 18호, 자코가 당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아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싸움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야무치. 야무치는 예상대로 적에게 맞고 있습니다. 천진반과 차오즈는 야무치를 발견하고 야무치를 도와주러 합세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적은 은근히 강하더라고요. 이 적은 사간보의 참모 자우욕이라고 합니다. 참모라는 것을 보면 강하긴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아쉽지만 야무치의 싸움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다음 다시 크리링의 전투로 돌아가게 됩니다. 크리링의 몸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고 크리링이 자신의 마지막 힘을 사용한다면서 기를 느끼게 되면 와줘 친구요 라고 합니다. 예전에 드래곤볼 슈퍼에서도요, 프리저에게 지구의 전사들이 당하고 있을 때 손오반이 자신의 기를 최대한으로 개방을 해서 손오공이 그 기로 지구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흐름과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오공은 우주선으로 지구를 향하고 있었지만 계속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크리링은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길을 개방하게 되고 합체한 여자 악당들은 크리링을 발견하게 되고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손오공은 크리링의 길을 느끼고 지구로 순간이동을 하게 되어 크리링을 구하게 됩니다. 크리링이 말합니다. 오, 오공. 손오공이 말합니다. 항상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크리링. 보여드릴게요. 이 모습입니다. 진짜 감동 그 자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드래곤볼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볼 건데요. 드래곤볼의 손오공과 손육공의 차이라면서 이런 그림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요. 드래곤볼 원작의 손오공은 심각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드래곤볼 슈퍼의 손육공은 생각도 없고 동료에게 관심도 없고 거기다가 강한 적과 싸우니까 두근두근 거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웃기기도 하지만 비교가 너무 극단적이죠. 아마도 드래곤볼 슈퍼를 그리고 있는 토요타로도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 짤을 봤겠죠. 그리고 토요타로는 드래곤볼 원작 손오공을 똑같이 그립니다. 얼굴의 표정부터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마지막으로 오공까지 말이죠. 꼭 토요타로는 니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냐 라고 말하듯이 손오공의 등장씬을 그려줍니다.
사실 이거는 드래곤볼 슈퍼의 문제라기보다는 드래곤볼 원작에서도요, 마인부 편부터 많은 분들이 말하는 손육공의 조짐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손오공이 이유 없이 더 강해지고 싶어하는 성격인 것이 바로 손오공의 설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손오공이 더 강해져도 싸울 만한 상대가 없다면 수련을 했다고 해도 자신의 힘을 사용할 상대가 없고요. 그런 손오공이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힘을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행의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드래곤볼 원작에서도요, 베지터가 처음 지구에 왔을 때 손오공은 크리링 보고 베지터를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오공은 항상 자신보다 더 강한 적을 만나면 어떻게든 자신이 더 강해졌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겠죠. 드래곤볼 원작에서는 물론 손오공이 자신보다 훨씬 강한 적들과의 싸움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드래곤볼 슈퍼의 손오공은요, 적이 나타나면 정말로 자신보다 강할까 아무래도 의심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자신이 너무 강하니까 말이죠. 또 자신이 너무 강하다는 것은 긴장이 없어지겠죠. 드래곤볼 슈퍼에서도 강적이 나타났을 때의 손오공은 매우 심각합니다. 확실히 드래곤볼 슈퍼 애니메이션 초반에 그리고 몇몇 불필요한 대사들 때문에 드래곤볼 슈퍼의 손오공의 이미지가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7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극적인 상황에 손오공이 등장을 하게 되고 드래곤볼 슈퍼 57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다음 편에서는 손오공의 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역시 매우 큽니다.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7화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쉽다면 아쉬운 57화였지만 무천도사의 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토요타로의 재미난 손오공의 등장씬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3분 베지터가 아니라 베지터가 나중에 등장을 한다니 이것 또한 새로웠습니다. 모로편에서는 메르스의 등장이 상당히 많았는데 정말 이대로 끝인지 다시 한번 얼굴을 비추어줄지 그 부분도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은 이번 57화에 어떤 부분이 재미있으셨나요? 또 다음화는 어떤 부분이 기대가 되시나요? 손오공이 베지터보다 먼저 등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천도사가 갑자기 강해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